석훈 씨가 석훈 씨? 오늘은 그냥 저랑 데이트해요. 그 자리에 윤 변호사님이 나왔다고? 제가 왜 싫으세요? 내 해임한 건의한다고요? 내 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군. 여러분, 이제 최종화를 남겨두고 너무 아쉬우시죠? 에스콰이어 회차가 거듭할수록 정말 묵직하게 스며드는 따뜻함과 동시에 벌어지는 긴장감이 어우러져 너무 매력적인 맛이 있었습니다. 윤석훈과 강효민의 갈등과 상황에 깊숙이 들어온 11화. 이제 마지막 회를 앞두고 율림의 개혁의 칼부림까지 훈훈한 마무리가 기대되는데요. 저는 효민이의 엄마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어떻게 풀어질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또 석훈이의 혜슈에 대한 사랑은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한 깔끔한 정리와 해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했는데요. 이 부분 이제 속 시원한 사이다로 풀어볼게요. 그리고 율림의 빌런을 해결하는 과정, 최종화 미리 보기로 풀어가 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훈훈한 마무리 해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효민이 엄마 최은희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던 효민이는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쌍둥이를 선택하여 키웠다고 생각하며 때론 상처를 주며 엄마를 비난했었죠. 11화 내내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모습의 최은희, 근심과 자포자기의 모습이 가득한 그녀는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보였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키운 딸이나 직접 키우지 않은 딸에게나 떳떳하지 못한 평을 받는 엄마의 마음이란. 게다가 남편이 지방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키우라고 권고받은 집사 생활. 키울 생각은 없었지만 듣지 못하는 장애 악갱이라는 아이를 보니 자꾸 마음이 쓰여서 결국 체리의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아프게 되자 최은희는 마치 자기 아기인 양 식음을 전폐하고 오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효민, 효주를 키웠을 때도 그렇게 했을 터. 이제 효민이는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마음에 걸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찾아왔죠. 효민이가 어릴 적 엄마 최은희는 효주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넘어질까 다칠까 온종일 효주만을 쳐다보며 조마조마하게 생활했죠. 너무 과잉보호한 탓에 오히려 발달이 늦어지고 효민이는 방치된 상태, 계단에서 굴러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등 사고를 당하면서 최은희는 완전 멘붕 상태가 돼버리죠. 엄마였던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던 대목이에요. 한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엄마인 자신. 게다가 장애가 있는 언니가 선천적 장애 남편을 만나서 아기가 없자 차라리 낫지 않는 게 다행이라며 모진 말을 해댄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 벌을 받아 효주가 일이 된 것이냐. 그러나 언니가 효주를 돌보자 방긋방긋 웃으며 너무도 잘 맞는 것. 언니도 효주를 키우길 원했고 결국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이어져 있을 것만 같은 쌍둥이를 한 명만 선택해서 키운 엄마라고 효민이가 오해한 것은 아직까지 그런 사실을 대화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죠. 대화가 마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직시하는 사건, 바로 석훈이의 해시 사건입니다. 동물학대 사이코패스로부터 변호 거부의 안갚음을 당해 해시가 납치를 당하네요. 침착하고 재치 있는 효민이 덕분에 구출은 해냅니다. 안 그래도 전처 남편인 원준이가 싱가포르로 이사를 가면서 해시를 데리고 가려는 것을 소송으로 막고 있던 참이었죠. 자꾸 죽어가는 해시를 데려다가 이쁘고 멋있게 키운 석훈이는 자식과 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납치범을 찾아가 마구마구 때려줍니다. 그리고 연하에게서 들은 얘기는 이혼한 지금까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요. 아이를 지웠다는 잔인함에 말 안 하고 원망만 하던 석훈이었는데 그녀는 아이가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듣고 어떻게 하더라도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에 혼자 결정을 해버린 것. 그 이야기를 이제서야 한다고? 이혼할 때까지 서로 물어보지도 먼저 말하지도 않고 끝냈던 두 사람의 앙금이 뭔지 이제서야 시원하게 알게 됩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혼자만의 상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게 되죠.
그건 곧 나만의 생각.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한 것이라는 절대 진리가. 아무튼 이제 율림의 빌런인 고승철이 놓은 덫에 걸릴 뻔한 권나연과 윤석훈. 사실 하두식이 던진 덫이라는 게 권나연에게 뜬금없는 전략이 아닌가요? 사생활이 언급된 적도, 남자를 밝힌 적도, 외로움을 표현한 적도 없는데 남자 덫이라니. 해본 게 그것밖에 없는 자들이라 치졸하다고 했던 말이 딱 맞네요. 먹히지도 않는 전략을 쓴 거죠. 이제 패러리걸 최은근까지 그들의 포획에서 건져내면서 최은근이 가진 자료들로 고승철의 치졸한 행적을 모두 손에 넣게 됩니다. 때마침 하늘이 도왔나요? 하이니코어를 인수했던 옵탈린이 블루스톤에게 2천억대의 손해보상 소송을 해왔는데요. 이유는 하이니코어의 핵심 기술을 운용할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것. 그 매뉴얼은 개발자였던 전 사장의 머릿속에만 있었죠. 따로 기록하기도 전부터 있던 것. 이건 빼갈 수도 거래할 수도 없는 자산이죠. 블루스톤은 실질적 운영주인 고승철에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고승철은 자신이 단순 투자자인 겉모습을 내세워서 이들의 조합은 곧 균열이 일어나죠.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이 소송 앞에서 고승철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자 율림에선 대표 해임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내 해임한 건의한다고요? 내 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결과는 권나연에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권나연의 뜻대로 율림이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윤 변호사님이 나왔다고? 제가 왜 싫으세요? 석훈 씨가 석훈 씨? 오늘은 그냥 저랑 데이트해요. 석훈 씨? 아마도 맞선 자리인 것 같은데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매칭해준 자리입니다. 사내에서 여자 어쏘 변호사들과 사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했던 윤석훈. 그는 자신의 원칙대로 그 자리를 마다하고 하려 하지만 이제 직진녀가 돼버린 효민이는 오히려 석훈이에게 마음을 먼저 오픈하는 것 같네요. 사실 효민이와 석훈이는 혜씨와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1박 캠핑까지 하잖아요. 선을 넘는 대화는 없지만 그들의 친밀감은 이미 선을 넘은 거죠. 누구보다 윤석훈의 아픔을 가까이서 확인하게 된 효민이는 그의 상처를 감싸주고 토닥여주는 관계가 되었죠. 물론 윤석훈도 이런 효민이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고요. 이상할 것 없는 두 사람의 로맨스입니다. 허민정과 이진우는 이미 핑크빛 결말이 난 상태고요. 이번 화에서 이진우가 해시 사건으로 윤석훈을 대리해서 상대자와 사전 만남을 하는데 흥분하는 모습 보셨죠? 너무 귀엽고 매력적이었는데 이성적이고 마음 깊은 허민정에게 너무 찰떡인 커플인 것 같아 재밌었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변호사들. 이들이 바랬던 법률 대리인들의 의미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의 상처와 타인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 할 일이라는 것. 그것은 대화를 통한 이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멋진 드라마 에스콰이어였습니다. 그동안 에스콰이어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드라마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고 행복이고 따뜻한 대화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